안녕하세요. 오늘 본 이제 6월 모의고사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먼저 공통부터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마이너스 짝수 제곱하면 이제 부호는 양수 될 거니까 빛을 머릿속으로 2로만 생각을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2의 0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미분계수에 정의식이 쓰여 있으니까 F'1을 구하여라. 2에서의 미분계수 그냥 도함수 구해서 2 집어넣어주면 10이 나올 겁니다. 3번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체크하셔야 될 테고, 체크를 하면서 이제 2, 4분면에 동경이 놓여 있으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겠구나. 즉, 여기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9분의 5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였지만 통분해주면 9분의 6 될 테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fx 0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하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합은 2번. 자, 5번입니다. 이제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 이런 조건들 놓치면 안 돼요. 모든 항이 양수, 등비수열. 초항이 4분의 1이고 2항 더하기 3항이 2분의 3이다. 그러면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고 얘는 두 번 곱한 걸 더한 거니까, 여기서 양변을 A1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식을 A1으로 양변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좌변에는 R 더하기 R제곱만 남겠죠. 그쵸? 이게 남아있는데 양변을 4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실질적으로 6.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R이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일 텐데,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얘는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R이 2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한 두 항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간격이 이제 등차나 등비는 무조건 중항, 간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얘는 이제 간격이 2항과 6항은 4개 간격, 4개 항의 간격, 4개 항의 간격이 있으니까 요 값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R의 4제곱 16을 여기다 양변에 곱해주면 24가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fx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fx의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그쵸,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이제 같을지 다를지 모르지만, 이제 a가 여기서도 이제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쵸? a가 양수면 a 빼기 1과 마이너스 1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얘네들이 그냥 같으려 그러면 a가 0이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르지만 절대값 씌우면 같다. 부호가 반대다. 근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그쵸? 요 값이 1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a가 2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을 거고요.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3에서의 좌극한 3이고, 이제 3에서의 우극한 및 함수값은 3b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얘는 이제 얘가 3이니까 얘네들의 값이 그냥 같으면 b가 3분의 5가 될 테고, 또는 얘가 만약에 음수여서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만 같은 상태요.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만 같은 상태였으면 3이 마이너스 3b 플러스 2가 되니까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텐데, 두 양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얘는 걸러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분의 5와 2를 더하면 3분의 5 더하기 3분의 6,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이제 저는 이거 풀 때 아예 그냥 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여기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사인 x인데, 이 fx 같은 경우에는 사인 2x 하면은 이제 이게 파이만큼만 가도 한 주기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보다 이 좌우로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반으로 좌우로 이렇게 좀 찌그러진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곱했으니까 이 상하가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질 거다. 여긴 파이가 될 거고 이제 이런 개형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 그래프,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x는 a에서 최소를 갖고 b에서 최대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이 그래프로 끝냈던 게 뭐였냐면 어차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여기하고 여기는 반죽이죠. 원래 그래프에서 여기가 파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파이 갔을 때 이만큼 감소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감소의 모양에서 증가의 모양으로 바뀔 거고 좌우 간격 x의 변화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y의 변화량은 똑같이 2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요거와 기울기가 절대값이 얘는 2배가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이 커질 때 2 작아졌으면 얘는 2분의 파이 커질 때 2 커지는 거니까 사실상 파이 커지면 4 커지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충분히 다들 잘 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8번이에요. 8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죠. 이제 좀 기출에도 있었나? 아무튼 뭐 좀 많이 보였던 문제고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 또 누가 보여주셨는데 수능 특강에 올해 또 출제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얘가 1,3을 지나. 근데 1하고 5, 열린 구간 1하고 5 사이에서 미분 계수가 항상 5 이상이야. 그러면 5보다 커지면 더 빨리 증가할 테니까 최대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증가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1,3인데 x가 5가 되었을 때 얘만큼 기울기가 5 이상이니까 계속 5인 상태로만 증가하는 게 가장 적게 증가하는 게 아닌가? 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4 커질 때 20만큼 커지면 기울기 5를 유지하는 직선에 이 구간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23이 가장 적게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자, 저도 물론 이제 이 개념,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냥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말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f가 1,3이잖아요. 그쵸? 1,3을 지나면서 이 녀석을 요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f'x 빼기 5가 0 이상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지는 요게 어떤 함수의 도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려 그러면 gx라는 녀석을 우리가 fx 빼기 5x 더하기 이제 상수는 미분하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적분상수 아무거나 붙여도 되죠. 그쵸? 근데 그냥 요런 거 여기 이제 1,3을 f가 지나니까 여기 이제 빼는 직선도 1,3을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보면 g'x가 이제 f'x-5가 되는데 항상 0 이상이죠. 그리고 g1은 f1 빼기 3이니까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g라는 녀석은 1,0을 지나는데 감소하지 않는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한데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소리는 감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G5의 최소값은 얘가 증가하지 않고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5,0일 때가 G5의 최소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G5라는 녀석은 F5-23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이 0이니까 F5의 최소값이 23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f보다 g가 크고요. 예, 어떤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예,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만약에 주어졌어요. 구간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는 당연히 a보다 b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나와 있으면 f가 g보다 이 구간 내에서는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x축이 어디에 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예. 이렇게 있다라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a에서 b까지 gx를 정적분한 값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해요. x축의 위치와 무관해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부터 5까지 f'x의 정적분의 계산 결과가 1부터 5까지 5라는 상수함수의 정적분의 계산 결과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f5-f1이 될 테고 이 녀석은 20이 될 테니까 f5라는 녀석이 20 더하기 f20 더하기 f1 즉 2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이런 약간의 직관 이것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보여보신 다음에 다음에 문제 만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 직관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9번입니다. fx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gx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gx에 식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쵸? a라는 상수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a의 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x가 0 이상일 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f 빼기 g가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세팅하셔도 좋고요. 뭐 상수항 같은 거를 통째로 넘겨버리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x 세제곱 이제 f 빼기 g인데 6은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x제곱은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항상 a-6보다 크거나 같다 가 성립하게끔 만들어주는 a의 최대값은 하고 말하면 바꿔 말하면 요 함수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그쵸?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 3x x 2, 1 그쵸? 요렇게 만들어질 테니 2가 왜 나와? 1, 1 요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얘는 쓱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갖는 녀석이고 0부터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하고 말하면 여기에 1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쵸? 1 넣어보면 좌변이 마이너스 1 즉 a-6이 마이너스 1 이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a의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10번이에요. 다음 그림과 같이 A, B가 3이고 B, C가 2고 A, C는 3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아놨네요. 뭔가 또 A, C의 값이 하나 이상, 하나보다 많게 나오는, 2개 이상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만들어주는 결정 조건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와 있고 삼각형 그러니까 ABC에서 AB라는 요 변과 그쵸? 그 다음에 BC 요 변 그리고 이제 요 각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결정해라. 근데 원래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확정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끼인 각이 아니다 보니까 AC의 길이가 하나로 확정되지 않아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확정지어지는 조건으로 AC가 3보다 크다라고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니까 2 여기가 3. 그러면 이제 BC의 제곱은 그죠? AC의 길이를 요거를 x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그러니까 6x 곱하기 8분의 7. 그러면 8하고 6하고 4분의 3으로 약분되니까 4분의 21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고 4x 21x 양변에 4를 곱하는 거예요. 그쵸?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4x x 4, 4, 16. 예. 여기에 마이너스 4, 여기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가 4분의 5와 4 두 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조건 때문에 4분의 5는 걸러지고 예, 저 x가 4다. 그러면 이제 m과 ac가 m이 중점이니까 2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선분 MD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원에서 지금 원 내에서 교차하는 두 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 MD를 찾았고 MD를 알았고 AM, MC 알았고 뭐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MB만 알면 네, 중학교 때 배우는 원과 비례, 할선정리라고도 부르고요. 그쵸? 닮음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닮은 비를 이용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MD를 알기 위해서 MB만 알면 이 문제는 다 풀린 건데 예, 요거 역시 두 변과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y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고1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삼각형 BAC에서 B에서 AC에 내린 중선이니까 예,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용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푸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y제곱은 네, 13 더하기 12 곱하기 13 더하기래 13 빼기 12 곱하기 8분의 7 그러면 4약분하면 네, 2분의 21,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MB 루트 2분의 루트 5 곱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AM 곱하기 MC 4가 되겠다. 그러면 MD는 4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 분자분모의 루트 5 곱해서 5분의 4루트 1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11번입니다.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가 주어졌어요. 근데 둘 다 직선으로 주어져서 뭐 삼각형, 사각형으로 판단이 가능하겠다. 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 P가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얘가 지금 처음에 앞으로 가다가 2초 뒤에 백해서 뒤로 돌아오는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가 4일 때 요 넓이랑 앞으로 갔던 넓이랑 뒤로 왔던 이동 거리가 서로 같아지면서 원점에 도달할 것이다. 즉 이 말이 T가 4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또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3인 직선에 0부터 3까지 기울기 3이래 0부터 4까지 기울기가 3이니까 함수값 12 요 밑넓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12번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예, 자, 가 조건을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공차가 3이니까 계속해서 항이 진행되면서 이 수열의 값은 증가해요. 커지고 있어요. 근데 5항과 7항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등호도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A5가 0보다 작고 A7은 0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6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7항은 양수고, 예, 이제 6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 값들의 종착형이 다 12예요. 12항. 예, 얘는 짝수 번째 항만 절대값에 씌워서 쭉 다 더해 줄 것이고 그걸 6개 더하면 2, 4, 6, 8, 10, 12항의 절대값의 합이 될 거고요. 얘는 7항부터 12항까지의 절대값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7항부터 계속 양수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굳이 뭐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6항의 부호에 따라서
어디서 부호를 뒤집어 줘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도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거 많이 해봤죠, 그쵸? 예.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7항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5항이 여기 있는 거 알겠는데, 6항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모르는 거죠, 그쵸? 6항의 위치가 어디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 풀 때, 이 6이라는 숫자에 조금,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좌변에, 이제 좌변은 어차피 7항부터 다 양수인 거 아니까 절대값 벗겨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 이렇게 7항부터 12항까지 합이 좌변인데 우변 같은 경우에 일단 6은 빼놓고 6은 저쪽에 빼놓고 네, 이 녀석 자체에서 확실하게 양수인 걸 알 수 있는 항이 A8, A10, A12는 확실하게 양수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음수인 걸 알고 있는 항이 A2, A4예요. 근데 이제 A6이 어디 포지션에 이제 A6이 여기 들어가야 되냐, 여기 들어가야 되냐,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등식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양변에 같은 값을 빼도 등호는 성립하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필요한 항의 정보들은 7항, 9항, 11항 요 세 개의 항의 합이 2항, 4항, 그리고 6항의 절대값. 마이너스 이것도 이제 얘네들의 절대값. 근데 얘네 둘은 확실하게 A2, A4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어서 부가 뒤집어질 거 나오는데 얘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6항이 음수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6항이 음수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7항이 존재할 거고요. 7항이 존재하고 6항이 존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6의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6항과 7항의 이 높이 차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돼요. 공차가 3이니까. 그쵸? 근데 절대값 A6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높이 차이는 3만큼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공차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7항과 9항이죠. 9항은 여기서 6만큼 올라가요. 맞죠? 2항과 4항도 차이는 6이죠. 물론 2항이 6만큼 크지만 뒤집어서 올리니까 4항이 여기서 6만큼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간격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6항이 음수였다라면 요 간격의 3배만큼 차이가 날 거다. 근데 그 간격의 3배가 6이다 라고 주고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의 절대값의 차는 2만큼 차이 나야 될 때, 즉 A7 더하기 A6은 2가 돼야 될 테고 A7 빼기 A6은 공차인 3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A6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한 것과 빼면 각각 2와 3이 나올 거죠. 그럼 A7이 2분의 5라는 게 확실하게 맞아졌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A10은 여기다가 공차 3배를 더해줘서 2분의 23이다. 이제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확실하게 나와서 A6이 양수인 경우는 일단 빨리 뒤에 걸 풀자라는 마음에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풀고 나서 검증을 했었는데, 물론 뭐 수식으로 풀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 되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A6이 양수였을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A6이 양수였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6항은 여기 있고, 7항은 여기 있고, 5항은 여기 있고, 그쵸? 근데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도 이제는 A6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7항 더하기 9항 더하기 11항, 7항, 9항, 11항,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6항도 양수니까 그대로 써지고 5항을 뒤집고, 그쵸? 5항을 뒤집고 5항이 아니라 2항하고 4항을 뒤집고 2항을 뒤집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6항이 양수가 되면 여기는 항이 2개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4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 6항이 양수가 아니라 0이 되는 경우가 얘네들의 이 차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녀석이 될 거란 말이죠. 6이 얘가 오른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 차이는 되게 벌어지잖아요. 그쵸? 만약에 대칭이라고만 생각해서 보면 얘네들의 차이가 똑같다라 그러면 얘네 둘만 가지고 6을 한참 넘어서죠. 이미 한 간격이 2칸만 올라가도 될 텐데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A6이 만약에 0이 딱 되는 경우였었을 때가 차이가 A6이 0 이상일 때 중에서 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데 이때도 해보시면 6보다 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상황, 예, A6이 음수인 상황에서 A7이 2분의 5가 나오는 그 상황이 유일하게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처음에 이제 그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수식으로 쓰는 게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같긴 해요. 자, 13번입니다. 얘네 둘이 지금 평행이동 하나도 안 한 두 지수함수죠. 그쵸? 근데 밑이 지금 서로 4제곱 관계에 있어요. 이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2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k 집어넣으면 얘는 4k를 넣어야 16의 k제곱이 되면서 함수값이 같아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같게 연결을 했었을 때 두 x좌표의 b가 1대 4가 될 거다. 여기다 k를 넣으면 여기다 4k를 넣어야 같아질 거다. 이게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이죠. 그쵸? 그러면 그때 요 P1과 Q1이 X좌표가 같은 점인데 그때 X값들을 각각 X1, X2, X3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X1, 여기다 X1 넣나 여기다 X2 넣나 함수값이 같다. 결과적으로 x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xn의 4분의 1배, 즉 xn 자체가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초항마저 엄청 깔끔하게 얘가 x좌표가 64였으니까 초항이 16인 이런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xn이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근데 어떤 값보다 작아지는 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다. 그 말은 k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게 x6이 처음이고 그러면 x5는 이걸 작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표현해 달라는 거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면 여기에다가 x3가 x3가 이제 1이 될 테니까 얘가 16분의 1이 될 테고 얘는 6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K의 범위는 16 이상 64 미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자연수 K의 개수는 48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제 gx가 어떤 함수 fx라는 연속 함수의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구간에 이제 x를 포함한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구간이 쪼개져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구간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죠. gx가. 그러면 어떤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g'x라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fx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x가 0 이상일 때는 x가 0 이상일 때는 미분하면 fx가 될 거다 라는 정보가 이걸 이대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0보다 원래는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는 도함수 쓸 때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되는데 g'x 자체가
gx가 3차 함수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g'x가 2차 함수가 돼야 되죠. 반드시. 그러니까 연속인 2차 함수꼴로 표현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g'0은 즉 여기다 0 넣었을 때 값이 같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원래는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이 gx의 조건이 요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gx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면 gx의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구간에 여기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명확히 아니까 갖다 붙여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g'x 자체가 0에서 연속인 함수여야 되는데 뭐야 0에서의 좌극하는 -f0이고 우극하는 f0이래. 그 말은 f0이 부호가 바뀌어도 값이 같아야 된다. 부호를 바꿔서 -1을 곱해도 값이 같아야 된다. 0이다 라고 해서 기억 보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G'이 0이다 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gx 자체를 어떤 함수에 도함수에다 0을 집어넣는데 그 값이 k다. 그러면 이게 다항식일 경우에 1차항 개수를 표현해주는 정보니까 G'0, G의 3차 함수 gx에 대해서 G'0이 0이다. gx의 1차항 개수가 0이다 라고 얘기 좀 되는 거겠죠. 그럼 gx를 우리가 이제 도함수꼴을 쓸 거니까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그쵸? 더하기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1차항 개수가 0인 거 알았으니까 그쵸? 1차항 개수가 0인 거 알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식을 써줄 때 약간 이제 G'X라는 식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요거 개수를 좀 예쁘게 맞춰보자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Q도 사실상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얘가 또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니까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거든요.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G0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gx를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gx의 식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조금 미분하면 여기서 3 나오는데 막 근 같은 거 생각할 때 개수가 좀 깔끔하지 않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거를 갖다가 조금 3알파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G'X라는 녀석 자체가 3x 제곱 마이너스 6알파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fx를 담당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fx는 하고 우리가 식을 써주면 fx 자체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되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붙고 x 플러스 2알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테고요. 잠깐만 마이너스 붙여야 마이너스 전체 붙여야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그쵸?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0에서 연속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할 거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F1의 범위가 2에서 4 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F1은 이제 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다가 써줘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F1은 3의 1-2알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1-2알파가 3분의 2에서 3분의 4 사이 2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 양변에다 1을 더하면 2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플러스 6분의 1 사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요걸 만족하면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 fx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방정식과 y는 x와 fx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푸셔도 좋고요. 방정식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은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쵸? 마이너스 3x에 x 마이너스 2알파는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이제 묶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알파 x 6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알파 이렇게 6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묶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은 0 이렇게 x 어디 갔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x가 0 이상일 때는 3x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x는 x가 되니까 3x 묶고 x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 은 0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방정식은 0이라는 게 x는 0하고 x는 2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6 이 되죠. 2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쵸? 근데 2알파 자체가 여기서 2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말하면 2알파 자체가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x 0보다 작은 데서 얘는 근이 아닐 건데 얘는 근이 되죠. 하나의 실근을 갖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는 0 또는 x가 6알파 3분의 6알파 더하기 1이 3분의 1이니까 그쵸? 2알파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근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는 x가 0 이상인 거니까 만약에 얘는 당연히 근이 포함이 되고 이게 0 이상인 근이 돼야 되는데 2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2알파 더하기 3분의 1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근 이렇게 해서 실근을 3개 갖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패스를 했는데 왜 패스를 했냐?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알파가 0이 되면 너무나도 극명한 발레가 생겨요. 사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 2차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F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만약에 양수면 여기에서 뭐 알파가 양수였으면 이 녀석이 이런 녀석에서 0 왼쪽은 이거고 얘는 부호 뒤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텐데 알파가 양수였으면 그쵸? 그 다음에 뭐 알파가 음수였으면 반대로 그려지고 막 이럴 테니까 극각 가질 텐데 라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가 이제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가 되고 알파가 아니라 2알파가 되고 여기가 0 이러면서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모양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그쵸? 이렇게 됐을 텐데 해서 극각 가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파가 0인 경우를 판단을 안 했죠. 알파가 0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차함수 이런 모양을 0에서 뒤집어서 약간 x세제곱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처럼 그려지는 이런 경우에 f가 즉 g가 x세제곱인 경우에 미분하면 f가 3x제곱이 되니까 3x제곱과 여기는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f가 극값을 갖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발레가 되어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15번이에요.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인 게, 요게 상수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K 값이 정해지면 이거는 그냥 이 점화식 내에선 계속 상수인 거죠. 이게 고마워요. 얘가 만약에 n에 대해서 막 바뀌는 거였으면 되게 머리 아팠을 텐데, 그냥 일정한 상수인데 서로 다른 두 상수인데 얘가 0 이하면 얘를 더하고요. 0보다 크면 얘를 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값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 얘가 분모가 더 크니까 더 작은 값을 더했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반드시 0보다 작아지죠. 그 다음 또 커졌다가 또 작아지죠.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작아지는 값이 계속 커지니까 언젠가는 올라갔는데도 뭐 음수가 되는 상황이 돼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거나 또는 딱 0이 만들어져서 주기가 만들어지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2항이 0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니까 이제 판단은 뭐 넣어서 규칙을 찾아보셔도 좋고 뭐 주기성을 K의 값에 따른 주기성을 판단하셔도 좋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다가 얘를 더하는 것과 얘를 빼는 것을 합쳐서 총 21번의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더한 값과 뺀 값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P번 더하면 얘는 21-P번 뺐을 거란 말이죠. 더한 값과 뺀 값이 같으니까 제자리 걸음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K 더하기 1분의 1을 P번 더한 값이 K분의 1을 21-P번 뺀 값과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요거 곱할 때 항이 이제 4개짜리 나오니까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래 뺀 걸 P번 뺐다라고 하자. 이제 식을 이렇게 고쳤었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PK 플러스 P는 21K 마이너스 PK가 되면서 그쵸? 21K는 하고 묶으면 P 묶고 2K 플러스 1 하고 완성이 되죠.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K와 2K 플러스 1은 서로 소예요.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서로 소예요. 그쵸? K와 2K 플러스 1이 서로 소기 때문에 21이라는 녀석의 인수를 얘가 갖고 K의 인수는 당연히 없을 테니까 21이라는 인수를 얘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값들이 21의 약수가 되는 수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P가 자연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K가 1일 때 얘가 3이면서 얘가 3이니까 P가 K가 1일 때 P가 3, 7에 2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얘가 5가 되잖아요. 근데 이 5라는 인수를 K가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21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2K 더하기 1이. 그래서 5면 안 되고 K가 3이면 이제 7이 되죠. 이 값이 7이 되면서 7 곱하기 P가 21 곱하기 3이 되니까 P가 9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또 K가 이렇게 쭉 진행이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되면 얘가 9가 되니까 또 21의 약수가 안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K가 5가 되면 11, 6, 7 쭉 해보다 보면 K가 10일 때 얘가 21이 되면서 P가 10하고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멈춘 이유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건 더한 값과 뺀 값의 이제 서로 같은 절대값이 같은 값을 더하고 뺐다는 건데 더하는 값이 아까 전에 보면 더 작은 값을 더했다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 뺀 값은 당연히 더 크죠. 지금 그러면 더하고 빼서 제자리 걸음을 올려 그러면 작은 값을 더 많이 더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빼는 값의 개수가 더 적어야 되죠. 절대값이 큰 녀석을 더 많이 빼버렸으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21-P가
P보다 더 작은 값은 많이 더한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P가 2분의 2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값이 커지면 P값이 따라서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딱 그 값들의 합이 보기에 있네요. 그쵸? 물론 이제 넣어서 대입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6번이에요. 예, 그냥 진수 조건 생각해보면 x는 2보다 커야 된다. 판단해 놓으신 다음에 뭐 이걸 밑을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2의 5제곱 30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조금 어차피 뭐 이게 답이 이제 평가원 주관식 답이기 때문에 예, 자연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4 차이 나는 자연수의 곱이 32다. 그럼 48에 32 이렇게 이제 예, 보시면 예, x는 6 이렇게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예. 자, 그 다음에 fx에서 적분 상수에 대한 정보까지 있으니까 이거 이제 예, 적분해 주시면 2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fx 구할 수 있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3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해서 15 하고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자, 18번입니다. 예, 1부터 10까지 합 55 그거의 4배는 220 그쵸? 예, 220인데 우변에 250이 있어. 그러면 이 A가 30을 담당해 줬을 거야. 근데 A를 10번 더해서 그러니까 3이죠. 이거는 딱 문제를 째려보는 순간 홀수차항에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 F가 우함수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F가 우함수구나. 근데 1에서 극소. 0에서 극대, 마이너스 1에서 극소. 판단 딱 가능하시죠? 그래프 이렇게 쓱,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죠. 예, 근데 극대값이 4. 뭐야, 이거 다 줬어. 너무 다 줬잖아, 그쵸? 예, y는 4. 예, 오랜만에 간격곱 써볼까요? 예, 여기 0, 1, 마일. 예, 그러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는 1, 1, 1, 1. 여기는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예,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판단해서 식을 다 찾아서 a값 b값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또 때마침 또 개수의 총합하고 좀 연관이 있죠.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근데 그게 3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뭐 방법은 많죠. 예, 아니면 처음부터 뭐 미분해서 뭐 1 집어넣으면 뭐고 막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자, 20번입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최고 창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는 x는 1과 4에서 극소이다. 예,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근데 예, f0을 구하여라. 지금 뭐 g가 극소를 갖는다라는 내용만 나왔지 g에 대한 정보가 전혀 뭐 그냥 g를 이렇게 정의했고 예. 우리가 필요한 거는 g가 극소이다지 뭐 g의 어떤 값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f로만 생각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g가 1하고 4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거니까 g'x를 한번 식을 써보자 이거죠. 이거는 절대값 f의 x 더하기 1 빼기 절대값 fx가 될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fx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즉 얘가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항상 양수예요 라고 생각하면 저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랬을 땐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녀석 자체가 얘는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라고 하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죠. 평행이동이니까 맞죠?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쵸?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애가 f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얘가 이제 극소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g'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작은 데서 큰 데로 뚫고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쵸?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너무 좋아. 여기 극소야.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1과 4에서 극소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예, x축과 만나면서 꺾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점이 여러 개 생기는 거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됐죠? 자, 판단하는 방법 또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차함수 그려놓고 그쵸? 예, 또 잘 그린 것 같으니까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고마워 이렇게 복사해놓고 네, 자, 그 다음에 x축과 이렇게 만나요. 이제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이제 조건 만족 안 한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얘를 쓱 지워요. 그리고 오케이. 요거를 또 복제해서 뒤집어요. 그 다음에 쓱 갖다 붙여놓고 지워요. 자, 좋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지금 f의 절대값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얘를 또 복사해서 얘를 갖다 왼쪽으로 1만큼 이렇게 움직여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프를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시기 싫으시면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방법이 또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냥 f라는 녀석 자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와 얘가 같아서 g'이 0이 되는데 얘가 더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져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간격 차이가 1이 차이가 나는데 얘가 지금 1 넣었을 때는 f2죠. 그쵸?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왼쪽에 있을 때는 이쪽이 더 작은 쪽에서 같아지고 뒤로 가면서 얘가 더 커지는 쪽으로 얘 극소되죠. 그쵸? 그러면 4가 이런 데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반대죠. 지금 오른쪽 값이 더 큰 데서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가 되는 점이죠. 그럼 여기가 아니겠다. 어디에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지금 간격이 다 1로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맞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쵸? 요 값이랑 요 값이 또 같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f라는 녀석 자체가 대칭축이 3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대칭축이 3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2고 x-3의 제곱인데 맞죠?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것과 요걸 이제 fx다라고 식을 세우면 1 집어넣으면 여기 양수인데 2 집어넣으면 원래 여기 나올 거를 뒤집어서 올린 게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1과 f2가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이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4, 8, k 더하기 8 이렇게 나올 거고요.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1, 2, k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2k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요 값이 0이 나와 라고 했으니까 k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f0이라는 녀석은 18-5 해서 13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저는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풀진 않았고요. 이제 위에처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마찬가지로 거의 뭐 같은 방법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네들이 요게 작은 데서 얘가 이제 더 작은 데서 만난 다음에 커지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뚫는 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겠다. 맞죠? 그러면 요 교점은 당연히 대칭에서 2분의 5가 나올 거고 맞죠? 사실상 원래 이 녀석이 꺾어 올려서도 같은 거니까 둘 다 꺾이기 전 상태에서도 같았다는 거니까 fx 더하기 1과 fx가 같다라는 녀석이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최고차항 개수가 2면은 이거 뭐 등차 수열 합공식 SN에서 SN만을 구할 때 공차가 이차항 개수의 2배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거 뭐 차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수식 써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1차항 개수가 4인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 아니 1차식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예, 근데 요 근이 2분의 5에서 생긴다 하니까 4x-10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fx라는 녀석 자체를 그러면 이거 sn 빼기 sn-1 가지고 1차 이거 만들고 나면은 f0만 모르고 그쵸? 초항만 모르고 쭉 s0가 상수항이 있든 없든 간에 요거 이제 sn에서 sn-1을 빼고 나면 1차식 만들어지면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그 등차 수열 합공식 유도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그 방식으로 이게 2차항 개수가 2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1 빼기 f0가 나오죠. 그쵸?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와 여기 마이너스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f0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그쵸?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f0는 f1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써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x 어디 갔니?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f1 더하기 f2는 0 요 조건 이용을 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0 마이너스 10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f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2f0은 26 이렇게 해서 f0은 1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자, 21번이에요. 요 값이 정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죠. 그쵸? 근데 이제 얘가 n이 분모에 있는 게 기분 나쁘니까 분자 분모를 뒤집을 생각을 먼저 하고 저는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놨어요. k는 정수. 그쵸? 그러면 로그 이거 밑을 왠지 2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이제 이걸 3분의 4n 더하기 16이라고 써주면 이게 이제 플러스 k가 될 테고 그쵸? 요거는 2의 6제곱인데 요거 이제 분모 이렇게 나와주면 3분의 2 로그 2의 3분의 4n 더하기 16이 k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2분의 3k다. 맞죠? 그러니까 3분의 4 묶고 n 플러스 4가 그쵸? 2의 2분의 3k 제곱이다. 그쵸? 그러니까 4의 n 플러스 4가 3 곱하기 2의 2분의 3k 제곱이다. k가 정수고 n도 자연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k가 홀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변이 무리수가 된다는 게 뻔히 보이니까 n 값이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을 테니까 k는 짝수여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n 플러스 4의 4배가 k가 이제 넣어보면 k가 2였을 때 3 곱하기 8 그쵸? 그 다음에 이제 k가 4가 되면 3 곱하기 2의 6제곱 8 곱하기 8 공비가 8인 등비수열꼴로 표현되어야지만 n이 자연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도 n 플러스 4라는 값이 4로 나누면 6 공비 이제 4로 나눈다고 해도 공비가 8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6, 8에 48 그쵸? 거기다 8 곱하면 8, 8에 64 384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다 이제 8 곱하면 2000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요거 이제 조건을 위배하게 되니까 n이라는 녀석 값의 합은
얘네 합은, 네. 여기는 이제 4를 빼서 2, 44, 380, 예,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46 더하면 426,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2번이에요. 이제, 예, 비주얼이 뭔가 막 미적분에서나 보일 것 같은 비주얼인데, 예, 수투에서 냈어요. 그쵸? 예. 무리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 쫄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 다항식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거 유리화 해보자. 예, 유리화 해보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영인수, 개수 물어보는 문제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두 양수 A, B.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B가 3보다 크다. 이 조건이 굳이 왜 달려 있을까를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한번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뭐 x 더하기 3. 뭔가 막 여기 x 마이너스 3일 때 막 이 녀석하고 저 3보다 크다라는 녀석하고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우리가 극한을 구해야 되는 녀석을 한번 유리화부터 해봅시다. 유리화를 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에 루트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 와우, 분의, 와우, 분자는 절대값 gt,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좋다. 이 극한값이 이제 t의 값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x가 마3으로 가고 있는데, 저 왜 gt야? 절대값 gx죠, 그쵸? 죄송합니다. 여기 gx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제 x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gt니까 t 값이 정해지면 상수인 애들이죠, 그쵸? 얘네들은 상수예요, 상수. 근데 t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 상수 값들이 결정이 되는데 t가 마3이랑 6만 아니면 이게 이제 이거를 대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대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마3과 6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봐. t가 마3이랑 6만 아니면 얘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 극한값이 마3하고 6을 제외하면, t가 마3이랑 6일 때만 제외하면 t에다 뭘 집어넣어, 이 상수값들이 뭐가 되더라도, 예, t가 마3하고 6만 아니라 그러면 얘는 항상 수렴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렴해야 되거든. 근데 g는 딱 보니까 x가 마3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잠시만요. 예.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분모의 그 영인수가 이미 지금 2개가 박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분자도 2개 이상의 영인수를 가져야 수렴할 거잖아. 그쵸?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f 마3은 0이야 라는 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2개를 묶으니까 약분돼 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얘가 지금 2개뿐이다, t값이 2개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 t가 마3일 때를 딱 생각을 해보면 g마3이 0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문제에서 저는 이 문제 접근할 때 이 마3을 여기다 넣어준 것도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이제 이 문제에서 좀 막막해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마3일 때 어떻게 되지를 먼저 생각할 거, 6보다 먼저 생각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이쪽이니까, 0보다 작은데 여기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으니까. 근데 f마3이 0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g마3은 당연히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당연히 0이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넣어준 건 너무 문제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냥 0이야. 얘가 그냥 0이야. 이건 상수니까 x가 다가가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t는 상수 넣는 거니까 이 값이 0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여기 영인수가 또 생기네. gx가 지금 영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죠. 루트 씌우면 하나 이상 가져요. 그러면 분모의 영인수가 3개 이상 생긴다는 거예요. 분자는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죠? 그쵸? 그러면 얘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얘가 0이 되면 절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괜찮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t값이 마삼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f라는 녀석이 마삼과 k가 마삼보다 작거나 k가 마삼보다 큰 경우 이런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눴을 때 봐봐요. 이런 케이스는 이미 지금 여기서 걸러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봐요. 그쵸? k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마삼보다 왼쪽에 있는 값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값 여기다 넣으면 얘 0 나오죠. 그러면 이미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데 거의 루트 씌웠으니까 하나 빼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3이라는 영인수가 분모에 3개 있죠. 근데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에 x-k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k값 즉 마이너스 5에서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t의 값 중에 음수인 거는 마삼 하나뿐이거든요. 얘는 일단 안 돼. 즉 이 k가 마삼보다 작은 경우는 안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자, 큰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큰 경우. 그러면 큰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x가 0 이상인 경우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 그러면 여기는 b 빼기 3이 될 거고 b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평행 이동시킨 2차 인수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0 나오는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로 탈바꿈을 시킨 다음에 그쵸? 탈바꿈을 시킨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 근데 우리가 0부터만 살펴볼 거야. 뭐죠? 얘만 6이면 좋겠네. 얘는 음수면 0이 여기 있다고 하면 되겠네. 아까 전에 어디 있었죠? 이거. b가 3보다 크죠? 얘도 양수가 되죠. 그러면 또 이 경우에 gt가 0이 되는 얘가 gt가 0이 되면 반드시 무연속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반드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쵸? gt가 0이 되는 t가 6 말고 하나가 더 있게 되죠. 얘가 6이면 6보다 큰 거, 얘가 6이면 6보다 작은 양수 하나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뿐이다 라는 말에 의해서 얘도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fx가 x 더하기 3의 인수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와우, 이거 진짜 문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어야 한다. 그쵸? 그래서 요 왼쪽에서 gx를 그려보면 x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은 얘를 갖다가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가 b 빼기 3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되고 뭐 마이너스 a에서 0 지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의 일부 여기 0 이 중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어떤 모양. 근데 얘가 0 됐었을 때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마이너스 3과 6이다. b는 9다. b는 9. 그쵸.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gx를 제대로 다시 쓰면 x 플러스 3의 제곱에 그죠? x 더하기 a의
f에 x 빼기 b인데 b가 9였으니까 여기에서 x 대신 x 빼기 9를 쓰면 x-6의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0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 네, 다 나왔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7,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6a.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3. 네, 그림이 좀 개떡같네. 근데 어쨌든 네, 대충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4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G4는 여기다 4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a, a가 마이너스 4분 플러스 4분의 3인데, 그쵸? 자, 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분의 3 얘기 생각을 하다가, 예, a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4 집어넣으면, 예,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러면 분배 법칙 16 더하기 3 해서 19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공통 해봤는데요. 좀 이따가 뭐 쉬었다가 또는 내일 해서 미적분하고 확통도 함께 더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